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뭐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영미권에서는 컨플릭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단 그 이 갈등 상황이 이번 주까지도 계속 시장에 잔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미국의 참전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 분위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맞서야 할지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까지의 상황들을 또 돌이켜 보면 일단은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을 했고 이란이 그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습을 계속하면서 서로의 피해가 좀 누적되는 과정에서 어제 나왔던 이슈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원전 근처까지 폭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또 대응해서 뭐 이란은 또 병원을 또 타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약간은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분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관세였습니다. 관세에 쏠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미국이 실제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그 기로 그거를 이제는 캐치하기 위해서 그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주간의 기회를 주겠다 이란 쪽으로. 그래서 외교적으로 풀고 싶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했죠.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란이 이제는 핵 개발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에 이제는 미국의 참전의 그 포인트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서로 미사일 쏘고 사실 이게 확전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이제 2주 동안에 이제는 뭐 기회를 주겠다고 한 마당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그 2주 동안은 더 불확실성이 저는 뭐 우리 기회가 아니라 그뭐 우리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세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2주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주라는 시간을 유예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뭐 관세 전쟁 하듯이 뭐 90일간 유예하듯이 2주를 준 건데 이게 오히려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그 2주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괜히 또 걱정이 되네. 차라리 빨리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2주에 어쨌든 미국의 참전이 2주가 미뤄진 건 맞잖아요. 네. 2주 뒤에 미국의 참전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미국이 이제 참전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내부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반발은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야, 미국이 참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그 있죠. 마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그 마가 정신과 위배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의 정신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참전해서 위대하게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마가의 정신은 그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가되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거야. 뭐 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곧 그 정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경찰 국가를 해야 되냐? 그렇죠. 왜 우리가 세계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우리 돈을 잘 사는 거지. 써가면서. 우리 제조업만 살리고 우리만 잘 사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분쟁에 미국이 참전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정신과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인 일은 이스라엘에서 끝나야 된다. 이게 진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마가 쪽에서 보수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인 일 이스라엘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끝마디가 이런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지를 한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은 내부에서도 사실 분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굉장히 안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참전을 하고 실제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써갖고 정말로 핵 시설을 사실상 파괴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정적 부담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핵은 용납을 못한다는 게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론은 딱 하나요. 이란의 핵 무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반반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군사적 옵션은 분명히 미국은 취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을 왜 벌려고 했는지도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가 쪽에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이 이 2주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 맞아요. 두고 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는 폭탄 투하할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1초, 그 1초의 순간을 우린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 사이에 저는 그 얘기도 봤어요. 내가 폭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적 모호성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심리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뭐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그냥 공격 키워드를 그러니까 공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외교적으로 아마 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네. 베스트죠. 이게 전략적 모호성의 가장 큰 장점인데 심리전에서 굉장히 우위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란 쪽에서. 그래서 이란 쪽에서 항복 안 한다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이란 대통령의 그 전용기가 오만으로 향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얘기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란의 지도층에 피신하는 여객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중로는 일단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오만 쪽에서 이제는 중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근 사실상 이제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란도 굉장한 상당한 압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는 왜 중요하냐?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진짜 전면전으로 가고요. 예. 만약에 미국이 진짜 미사일 이제는 쏘고 핵 시설이 다 파괴됐다. 그러면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마인드죠. 나만 죽지 않겠다. 그렇죠. 다 죽자. 이거예요, 그냥.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예, 거죠. 나만 죽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모든 전 세계의 경제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본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 이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서 말리겠죠. 예, 뭐 각국 정상들이라든지 요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예. 이제 말리라 그런 뜻이겠죠. 이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려라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아시겠지만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의 20에서 30%가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막힌다 그러면 엄청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그럼요.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오는 기름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파괴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받고 무엇보다 또 유가 급등하면 그렇죠. 물가 또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 높아지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이란이 봉쇄하느냐 이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이 부분에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호르무즈 해협을 뭐 지금 선에서는 이란이 봉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봉쇄해버리면 나도 죽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벙커버스터라는 게 그 뭐 요즘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 이란에 뭐 포르도 지역이 있고 뭐 거기가 무슨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떨어졌을 때 네. 진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네. 그게 가능한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가능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정말 그 미국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거냐면 벙커버스터가 이제는 깊이로 60m를 뚫어냅니다. 60m 뚫고선 거기서 터져요. 그래서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모든 시설들. 근데 이란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계속 90m에 박아놨어요 시설을. 그러니까 한 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발 갖고 안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나리오는 동일한 지역에 3발 정도는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 발이에요? 60m를 뚫는데? 근데 이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을 한 번 떨어뜨리고 모르니까? 2번 떨어뜨리고 또 3번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온 상태입니다. 시뮬레이션 했더니 그 정도 돼야 된대요. 그래야지 완전하게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 이제는 3발이 동시에 꽂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나와서 아마 만약에 진짜 이게 실행으로 옮긴다 그러면 벙커버스터 3발이 아마 같은 지역으로 떨어질 거다. 떨어져서 파괴시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벙커버스터를 쓴다 그러면
B2 폭격기 2대가 동시에 가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인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충분한 미국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해내려 그러면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진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고 예.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이제 공격적 수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에 나선다 그러면 지금 끔찍하죠. 저는 솔직히 끔찍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냥 죽자 살자 나선다면 외교적 어떤 협상도 아니라 그냥 죽자 살자 나설 거라서 과연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협상을 나갔을 때 갖고 있는 필살기가 이건 건데 네. 핵인 건데 네. 만약에 진짜 벙커버스터가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해서 세기가 탁탁탁 떨어져서 이게 사라지면 이란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대로 이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겠는데 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는 진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냐라 본다 그러면 또 예. 회의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죽는 겁니다. 일단 네. 이란이 지금 중국에 원유 몰래 수출해서 그쵸, 돈을 벌고 그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싫어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중국도 싫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마저도 여기서 나가는 원유가 끊긴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제는 중국 쪽으로 원유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연 여기까지 가겠느냐 회의감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모든 걸 포기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그냥 어떤 일을 사실 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전 예, 세계의 그쵸. 경제를 위해서도 극단의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의견을 아마 미국 내에서도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마가라고 하는 공화당 지지 세력도 트럼프의 지지 세력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들이 아마 뭐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투자해둔 그 자금들이 많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전 세계의 유가와 뭐 해상운임 폭등하고 그러면은 시장 전체가 자본시장 전체가 또 뭔가 공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가지 않았음을 바라는 그 기대감이 아마 2주 동안의 어떤 유예로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베스트 시나리오는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협상의 가능성은 그럼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게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아니 네. 진짜 저는 사실 이 이슈가요 있기 전에 네. 이 주식 시장을 보잖아요. 너무 좋은 일만 있는 거 우리 중장에 그래서 그러네요. 계속 오르겠다 했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낮에 갑자기 9시 넘어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쏜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폭격 사실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아니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설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15일 날 협상하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근데 그 전부터 행동에 나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과연 이게 외교적 문제로 풀릴 것인가라고 봤을 때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변수에 대응을 잘하느냐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니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삼천 도전기를 하고 있죠. 예,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월요일 장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장이 과연 우리 시장 개미 투자자들이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이슈에 옛날 같았으면은 폭락입니다. 맞아요. 예, 그냥 수직 낙하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노믹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이제노믹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노믹스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조정은 조금 받았지만 어제.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호재는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외신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계 금융계로 본다 그러면 변수가 너무 많죠. 하지만 지금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우리나라의 지금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지금 다 덮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어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걸로 또 덮어버렸어요. 전쟁 이슈를. 그러니까 오늘 아마 추경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유동성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우리나라의 호재를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로 다 덮어버렸을 텐데 맞아요. 역으로 됐겠죠. 예, 지금 완전히 반대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체력이,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의 금융 투자 시장의 체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또 이번 전쟁과 관련돼서 분쟁과 관련돼서 또 한 번의 다른 차원에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과 미국이 됐죠. 이런 변동성 재료와 불확실성 재료가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미국 주식보다는 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고객 예탁금이 63조 원 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요. 지금 이제는 딱 투자하시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거는 근데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이게 매수 타임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맞죠. 뜻입니다. 네, 사실상. 막상 못 들어올 수도 있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거 생각보다 3,000치가 더 빨리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이 매수 타임 놓쳤다라는 분이 이제 많아져서 예탁금만 쌓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점도 이제는 언제든지 총알이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신용융자 잔고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과거 3,000피 넘었을 때보다는 좀 적지만은 1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래서 물론 뭐 나쁘게 이러면 비투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또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장이 확실히 유동성 장세는 분명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성 장세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아? 한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네네. 진짜 유동성 장세가 맞느냐 그리고 네. 코로나 때 있었던 유동성 장세와 지금의 데이터가 일치하느냐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저 진짜 네. 2020년도, 21년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네. 그때 뭐 전 세계가 제로금리로 했다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금 주고 맞아요. 예, 뭐 그때 뭐였죠? 피해 뭐 보조금이었나? 맞아요. 예, 그런 거 전 국민으로 다 뿌렸는데 맞아요. 이번에 또 다 뿌린다. 네, 또 뿌리잖아요. 이 네. 친구가.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도 지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돈 풀기로 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예탁금도 그렇고 신용자 잔고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의 국내의 장이다. 지금 타이밍은. 그래서 상법 개정 정말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호재죠. 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이 외국에 있는 이런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대한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국내 장에 대한 저는 뭐 투자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 국내 주식 오.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3천 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의 왔었다가 갑자기 맞아요. 예. 떨어져 갖고 근데 오늘 아마 저는 갈 수 있다. 도전하지 좀 않을까? 희망을 좀 걸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막 2,990 몇 가지 갔다가 맞아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오늘만큼은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3,000선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터지면 또 국내 증시에도 언젠가는 또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면서 주말 편하게 뉴스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